여러분 4월 1일이 만우절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처음에 이날 발표한 대책, 저 처음에 진짜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어요. 실화입니다. 단어가 충격적이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이 단어 정부 보도에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뭔가 각오가 대단하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대출, 투자 방향,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딱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부동산 검색해보시면요, 규제도 강해진다, 6억 대출 한도 끝이다, 다들 막막하시죠. 저한테도 매일 DM이 옵니다. 후추쌤,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다주택자인데 저 망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4.1 대책 처음 봤을 때 저도 당황했습니다. 근데 뜯어보니까 이게 무섭긴 한데요, 누구한테 무서운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딱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주택자이신 분들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 만기 언제예요? 두 번째, 무주택자이신 분들 지금 이 시장에서 갭투자 아직 가능한 거 아세요? 이 두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지금부터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 딱 두 줄로 정리됩니다. 첫째, 다주택자 대출 연장 이제 안 해준다. 둘째, 사업자 대출로 집 산 사람 전부 추적하겠다. 이게 왜 나왔냐고요? 이 숫자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4입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죠? 미국은 68, 일본은 61, 중국은 59. 중국도 많을 것 같은데, 야, 중국이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쉽게 얘기한다면 요만큼이 알고 보면 부동산으로 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없어도 된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는 부동산과 금융의 완전한 절연, 말이 절연이지 부동산 때문에 돈 더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전부 다 사업이나 투자로 가도록 만드는 게 이번 정부의 골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2026년 4월 17일부터 시작입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가진 다주택자는요, 만기가 와도 연장이 안 됩니다. 잠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규 대출이 아니고요, 신규는 작년 6.27 대책 때 이미 막혔어요. 이번에 막은 건 기존에 받아둔 대출의 만기 연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빌린 거요, 이제 갚으세요. 연장 안 해줍니다. 그럼 누가 제일 타격받을까요? 일반 다주택자분들이죠. 대출 만기가 보통 30년, 40년이에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보통 3년, 5년짜리 단기 대출입니다. 매년 갱신하는 구조인데 이제 아파트는 이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괜찮아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금융당국 발표 숫자 보면요,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가 약 17,000가구, 4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하는 게 12,000가구, 2조 7천억 원, 70%가 올해 안에 터집니다. 정부는 이게 시장의 매물로 나오면 공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대출은요? 2021년 이후로 실행된 사업자 대출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걸리면 해당 은행에서 1년만 막혔어요. 이번부터는요, 1차 적발은 3년, 2차 적발은 10년, 그리고 범위가 전 금융권입니다. 어느 은행에 가도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다 닫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P2P가 증가할 텐데, 그러면 삶이 더 퍽퍽해지긴 합니다만, 실은 이 모든 얘기들은 뭘 위해서 하고 있느냐? 네, 간단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이 여기서 눈 크게 뜨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갭투자 한시적 허용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무주택자가 세입자는 다주택자 물건을 갭투자로 살 수 있는 구간이 5월 9일이었어요. 이번에 바뀐 조건이 뭐냐? 파는 사람이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있는 다주택자고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취득하면 토지거래 허가 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 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날짜 안에 팔아야 되는데 안 된다. 근데 무주택자는 실거주 안에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갭 투자로 가능할 만한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무주택자한테 문을 좀 더 열어준 겁니다.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토어제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구간이 끝나면 되게 많이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 챙겨입니다. 지금 정부가 무주택자와 실거주들을 봐주는 이유는요, 정말로 매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기간을 정해주지만 연장해준다는 건 원하는 만큼이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러다가 좀 더 폭등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책 이후 시장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대책이 강하다고 느꼈는데 정부가 약간 몰고 있지만 쫄리는 듯한 그 느낌이랄까? 마치 이런 거죠. 너네 안 하면 큰일 나. 근데
한 달 더 봐줄게. 야 근데 연말까지 봐줄게. 이런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DSR 대폭 강화, 대출 한도 추가 축소, 이런 게 진짜 힘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실제로 살 사람들은 다 잘 사고 있고 던질 사람도 다 던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호건 금융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추후 발표하겠다. 1주택자까지 건드리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1주택자이신데 실거주 안 하고 계신 분들은요, 보유 2년 이상으로 비과세 기간 채웠다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신박한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는 몇 년 살았으니까 전세 주고 나왔는데 그 집을 내가 다시 들어가거나 그 집도 매도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거가 끝나면. 전 그래서 선거가 끝나는 게 무섭습니다. 뭔가 다른 대책들이 왕창 나올 것 같고 특히 8, 9월 달에 꼭 나올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제가 요즘 컨설팅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요, 후추쌤 저 임대사업자인데 지금 아파트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사업 시즌은 끝났어요. 매매사업자도 끝났어요. 두 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법을 뛰어넘어서 싸우겠다는 건데 절대 정부에 맞서지 마십시오. 정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맞아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세입자 있는 물건이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연장이 허용되었으니 어떻게 해서든 매도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입자 없는 물건이면 얘기가 달라요. 그냥 비워두지 말고 뭐라도 4월 17일 이전에 뭔가라도 연장을 해놓을 만한 계약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뭔가 여러 가지 기획들을 부동산 중개사 분들과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반대로 무주택자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팔아야 하는 물건, 어차피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잠깐 떨어지거나 잠깐 조정하는 구간이에요. 매도자는 급하고 매수자는 여유 있는 장이 잠깐 열린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 가보시면요, 물건 없어요. 다주택자 금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실은 22, 23, 24, 25년에 다 죽었어요.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니까요. 이런 구간이 자주 안 옵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타이밍이 지금 5월 9일 혹은 연말까지 정도밖에 없어요. 다주택자 금매 매수하시려는 무주택자분들은 부동산에서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금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4일 대책 핵심은 이겁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4월 17일 하지만 지금 오늘부로 5월 9일까지 좀 연장된 동안 최대한도로 그냥 파세요. 절대 이거는 개기는 게 아니라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를 계속 경험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지 마시라니까요. 무주택자분들은 12월 31일까지 그래도 갭투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때 최대한 배팅 하셔야 되고요. 비거주 1주택자분들은 다음 규제가 나오면 그게 끝날 때는 내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거꾸로 말하면 빨리 매도하고 다른 거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거나 내 집이 대출이 없어서 현금이 많이 나온다. 그런다면 내가 매도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집을 빨리 넘어가는 것도 지금 시류에 맞는 정책이 될 겁니다. 대책은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읽고 빨리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 흐름을 빨리 따라가야 우리가 그래도 내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으로 뛰어넘는 구간이 아니라요, 누구나 한 집 누구나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때가 되고 있다. 적어도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느낌으로 내 자산, 내 것을 일단 가진다에 집중을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정부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서 봐주고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 챙겨. 다음 달에도 정책이 나오고 한마디씩 나올 거예요. 제가 그런 정보와 흐름을 읽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